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종부동산연구소 투입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제도의 실효성 논란, 그 중에서도 기관 추천 유형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배려계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운영해온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제도가 실제 시장 수요와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추천 유형은 매번 미달 사태가 반복되는 반면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인기 유형에는 수천 명이 몰리는 극단적 불균형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특별 공급 결과는 현 제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생애 최초는 45가구 모집에 9,825명이 지원해 2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혼부부는 116가구 모집에 8,694명이 지원해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 추천은 50가구 모집에 48명이 지원해 미달됐죠. 0.96대 1입니다.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더샵 분당 TL1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 추천 10가구에 단 1명만 지원했고, 생애 최초는 9가구에 286명, 신혼부부는 23가구 모집에 412명이 지원해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관 추천은 지원만 하면 당첨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죠. 특별공급은 본래 사회적 배려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등 기관 추천 대상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일반 배려 계층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약 10%를 특별 공급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 기관 추천 몫이 실제로는 시장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작년 6월 사이 분양된 물량 중 기관 추천 미달 비중이 무려 62.5%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관 추천만 미달이 될까요? 기관 추천 유형은 청약 자격이 단순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천 절차가 복잡하고 실질적인 청약 수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군에 입국 2년 미만의 외국인 전문가,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 운동선수 등 다소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계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죠. 결국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수요자는 외면하는 공급 불일치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 추천 대상자는 대부분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추천합니다. 이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추천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내부 공지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어떤 곳은 추천권자 판단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즉 누가 어떤 기준으로 추천되는지 모르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의 취지와 실제 효과 간 괴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자녀 특별공급이 소형 평형에만 배정돼 아이 셋인데 59제곱미터를 받는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LH, 부동산원 등의 평형 배분 실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향후 기관 추천과 다자녀, 신혼부부 등 유형별 수요 데이터에 기반한 특별공급 구조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 제언입니다. 허용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0년간 특별공급 제도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효과 검증은 없었다. 주택 청약제도 전반을 효율화할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특공 비율을 늘릴지 줄일지의 논의가 아니라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체육관, 주택도시기금 등과 연계된 주택공급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특별공급은 분명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요 불일치와 제도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미달 방지책이 아니라 실제 수요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추천 시스템, 그리고 평형 및 지역별 실수요 기반 배분 체계 등 이 세 가지를 새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